오늘은 머리카락 건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분들이라면 단순히 모발용 샴푸나 영양제를 넘어 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윤기를 잃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실 텐데요. 저도 예전에는 비오틴을 더 많이 먹자 같은 단순한 조언들만 들었지만 최근의 연구나 전문가들의 의견,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비오틴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비타민 B군의 일종인 비오틴은 흔히 모발과 손톱을 튼튼하게 한다는 이미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도 비오틴 결핍은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쉽게 부러지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비오틴을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나 다양한 영양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비오틴은 음식 섭취뿐 아니라 장내 미생물 환경에도 크게 좌우됩니다. 장내 세균 중 일부는 비오틴을 자체적으로 생성하는데 항생제 남용이나 소화력 저하, 특정 장내 세균의 부족 등으로 이 과정을 방해받으면 비오틴 결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소화 능력이나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점이 머리카락 건강에 직결될 수 있죠. 또 흥미로운 건 생달걀 흰자를 많이 섭취할 경우 비오틴 흡수를 방해하는 단백질, 아비딘 때문에 오히려 결핍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대부분 분들은 날계란을 자주 드시진 않지만 혹시 건강식으로 생달걀을 즐기신다면 이 부분을 유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잦은 음주 역시 비오틴과 다른 비타민,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므로 지나친 음주는 머리카락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비타민 A 역시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단순히 식물성 베타카로틴이 아니라 동물성 레티놀 형태의 비타민 A가 모발 성장과 두피 건강에 더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간 같은 동물성 식품은 비오틴과 비타민 A, 그리고 몇몇 미량 미네랄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식재료입니다. 최근 영양학계에선 레티놀 형태의 비타민 A와 비오틴, 그리고 다른 미세 영양소가 시너지를 일으켜 두피 환경을 개선한다는 논문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푸석해지는 데에는 단순히 한두 가지 영양소가 부족한 것 이상으로 이처럼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어류나 피쉬오일 등을 통해 섭취할 수 있는데 다양한 연구에서 오메가3 지방산은 두피의 염증을 줄이고 모발의 윤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염증 반응에 더 예민해지고 쉽게 건조해질 수 있는데 이때 오메가3가 모발에 필요한 필수 지방산을 공급해주며 윤기와 탄력을 되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늘고 있는데 지나치게 많은 오메가6, 가령 정제된 식물성 기름, 섭취는 염증을 유발하고 머리카락 건강을 해치는 반면 오메가3를 적절히 섭취하면 이러한 균형을 맞추며 모발 건강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장내 미생물 개선을 위해 특정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도 권장됩니다. 특히 L-로털이라는 특정 유산균은 모발 성장을 촉진하고 두피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동물 실험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물론 아직 인간 대상 대규모 임상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다양한 형태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일상생활에 도입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요구르트, 케피어, 사우어크라우트, 독일식 발효 양배추, 김치 등의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한다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결과적으로 비오틴과 같은 영양소의 흡수와 생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구리 역시 간과하기 쉬운 필수 미량 원소인데 머리카락의 굵기, 색깔 형성, 탄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농업 방식과 토양 영양소 고갈 문제로 인해 식품 속 구리 함량은 과거보다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어렸을 때보다 식단 자체가 간편해지고 가공식품 위주가 되면서 구리 섭취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 영양학 저널에 실린 자료들에 따르면 구리는 머리카락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효소들의 작동에 필수적이며 구리 결핍 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쉽게 부서집니다. 간, 굴, 새우, 견과류, 씨앗류, 통곡물 등 구리가 풍부한 식품을 의식적으로 섭취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의와 상담해 구리 보충제를 점검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구리 섭취 시에는 아연, 철과 같은 다른 미네랄과의 균형도 중요하므로 무조건 단일 미네랄만 과잉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철분,
아연, 마그네슘 등의 다른 미량 원소도 머리카락 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철분 결핍성 빈혈은 모발 얇아짐과 탈모를 유발할 수 있고, 마그네슘은 단백질 합성과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모발 성장 환경에 도움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머리카락은 단순히 단백질이나 비오틴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필수지방산이 모두 조화롭게 작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발효식품이나 프로바이오틱스로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비오틴 합성과 흡수를 돕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둘째, 간과 달걀 노른자, 생선, 해산물, 견과류 등 식재료를 활용해 비타민 A, 비오틴, 구리, 오메가3를 고루 섭취합니다. 셋째, 지나친 음주나 정제된 식물성 기름,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가능하다면 유기농 식재료를 선택해 토양 영양소 고갈 문제에서 오는 영양 불균형을 완화합니다. 넷째, 필요하다면 영양사나 전문 의료진과 상의해 자신에게 맞는 영양 보충 전략을 세워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모발 건강을 단순히 외부 관리, 좋은 샴푸나 트리트먼트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모발은 우리 몸 내부의 영양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몸 상태가 변하더라도 최신 연구 결과와 전문가 권고사항을 토대로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조금씩 조정하면 더 건강하고 탄탄한 머리카락을 가꾸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 모든 과정은 단기간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긴 어렵지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머리카락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